저도 요 카메라 요거 좀 처음 쓰는 거여가지고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성과자 쪽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실행을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서 먼저 유형을 정의를 하시고요. 유형을 정의를 하신 뒤에 계속 이제 PIP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PIP 제도는 교육과 평가와 전환 배치의 어떠한 집합체,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육, 평가, 전환 배치 다 사용자의 인사 권한이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성과자 육성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교육과 평가와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만 있으면, 재량권은 원래도 있지만 노동조합에게 우리가 우리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어 라는 명분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PIP라는 걸로 엮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라서 역량이 개선된 경우에는 개선된 역량에 따라서 다른 부서 혹은 이전 부서로 복직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워크샵 자료입니다.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 워크샵을 한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의 저성과자를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웬만한 저성과자들의 유형은 여기에 포섭이 되고요. 이분들 모두 평가를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면 평가든 하향식 평가든 어떤 평가든 간에 가능합니다. 직무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저성과자 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유형의 저성과자, 능력이 부족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인관계 실패로 인한 저성과자는 우리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저성과자 유형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원어청 간의 관계에 있을 때에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 저성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구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갑질을 할 수도 있고요. 접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 실패라는 거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압적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저성과자. 요즘 다시 생기고 있는 유형일 것 같아요. 이 유형이 언제 생겼냐? 코로나 때 생겼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 일 안 하고 뭐예요? 주식하죠. 주식 코인하고 다시 요즘 코인은 좋지 않지만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역량에 대한 어떤 부서에 대한 실적 성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어떤 안위에 혹은 이제 노동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뭔가 부자 될 수 없다 라는 식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런 유형들이. 근데 능력은 있어요. 근데 태도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최근 3년을 소팅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성적으로 평가가 좀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이제 대놓고 고압적이거나 하라스먼트를 하거나 뭔가 비윤리적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다 페르소나 분석법이에요. 페르소나 분석법이 할 때 이제 인구 특성 변수를 고민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직 내 특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유형이 이 안에 포섭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무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역량 향상을 시켜주면 되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책 보임을 달아줬다라고 해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부하 직원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직책 보임 없이 계속 평사원으로 근무해도 되고요. 근데 호봉제다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죠. 우리 회사가 호봉제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직무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저성과자 역시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가혹한 평가를 통해서 PIP 안으로 끌어들여 오고 한번 재교육을 통해서 갱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사조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인관계 실패로 인한 저성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성향이기 때문에
역량이 아닌 성향이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질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대인관계에 의한 어떠한 그 리스크가 최대한 부각이 안 되는 직무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노출이 좀 적은 직무 같은 경우로 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홀로 일이라는 직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가 직무 가치 평가를 하면 다른 직무의 영향력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거든요. 최대한 영향력이 낮은 직무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특히 경력직 시니어를 모셨을 때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경력 시니어를 어디서 모셨다? 중견기업, 대기업 출신의 어떠한 그 고위까지 차장 이상급을 중견기업에서 모셔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하죠. 이런 분들에 대한 직책 보임은 지양해야 되고요. 일반 평구성원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커뮤니케이션 교육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저성과자들 교육을 짜실 때 이러한 교육 위주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드스킬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스킬 교육 위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책임감 부족 역시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면담이라든지 코칭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최근 급증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업무 외적으로 혹은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저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를 듣고 그에 따라서 전환 배치 같은 것들을 실시해 줄 수도 있겠죠. 이 유형 구분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고요. 아주 이디얼하게는 유형별로 PIP 프로그램이 다르게 설계되는 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건 이상에 가까운 어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IP를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유사한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밸류 컬처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업, 내부 스피커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노동청에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유형의 밸류 컬처 위반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징계 처분 같은 절차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 징계 히스토리를 쭉 이제 우리가 분류해 봤을 때 이 사람 밸류 컬처 위반 사례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저성과자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성과자 관리 PIP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요즘은 아예 대놓고 워닝 시스템을 가동하는 추세입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성과자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역량 향상에 이바지를 해주길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워닝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아웃플레이스먼트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굳이 제가 이제 어떠한 편에 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간에 대한 X론적 관점, Y론적 관점이 있잖아요. X론적 관점은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 노동을 싫어한다. Y론적 관점은 인간은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고 노동을 중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바뀐다. 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X론자적인 관점이었지만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제 바뀐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PIP를 잘 설계하고 교육만 잘 설계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잘 설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있으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개선 목적으로 PIP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워닝 레터는 쭉 한번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해당 문구 참고로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의를 받고 문서적으로 우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동의와 평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인 즉슨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찰 기록부입니다. 수시 관찰 기록부는 언제 쓰냐? PIP가 교육을 받고 와서 현업에 복귀해서 골 세팅을 다시 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이 사람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중간관리자가 적는 겁니다. 면담자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혹은 직책자들의 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PIP를 운영을 하면요, 필연적으로 중간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그 동기부여책도 함께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직책을 보임을 했을 때에는 이젠 더 이상 기능 전문가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피플 측면의 운영도 중요한 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책자가 사람들 관리하라고 직책을 달아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그 저성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하고 일지를 쓰는 건 직책자 본연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워크숍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워크숍이냐? 사람들 육성하고 피드백하고 뭔가 못하는 거 워닝 주고 이런 동기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본연의 역할이고 성과관리가 직책자 본연의 역할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과관리 워크숍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많이 들어왔던 강의 문의 중에 하나가 성과관리,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직책자 워크숍이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성과 개선 미팅에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출 적급 평가 영역의 개발 접근법 이론적인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PIP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제 대기업 사례에서 현대 중공업 사례를 기준으로 필두를 해서 많은 사례에서 저성과자 관리 방안에 따른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제도를 적법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단 그 개괄을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지만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렵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PIP는요,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죠. PIP는 결국 먼저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 뒤에 평가, 여기에 피드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환 배치, 인사 조치, 그리고 권고. 크게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이 5개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기, 1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교육과 평가는 필수이고요. 전환 배치와 인사조치와 권고 사직은 선택사항입니다. 이 2개는 필수예요. 필수. 자, 교육의 경우에는요, 직무교육과 일반 교육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즉, 하드 스킬에 대한 교육과 일반 교육인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드 스킬 교육이 없는 교육은 PIP가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잖아요. 직무 역량 향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역량 향상을 하면 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괴롭힐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드 스킬 교육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권고사직할 때 저희가 PIP를 조금 강하게 들어갔죠. 그때는 소프트 스킬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어차피 PIP를 통해서 해고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다음에 권고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N은 하드 스킬이 없이 소프트만 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로 가야 되는데 소프트 스킬은 집체 교육을 통해서 배양할 수 있겠죠. 하드 스킬은요, 일부 영업, 마케팅, 인사, 회계 이런 것들은 집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프론트에 있는 뭐 통신업,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뭐 마케팅 MD, 혹은 뭐 뭐랄까요, 우리 회사만의 어떤 고유한 생산 기술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회사 내부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집체 플러스 회사 내부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집체는 외부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 스킬 교육 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내 강사라든지 코치를 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제공받고 실시해야 되고 멘토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현업에서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그 PIP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 교육이 필요하고 이건 현업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은 역량 향상을 위한 회사의 최소한의 노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래서 교육은 보통 한 2주 정도, 2주에서 4주인데 2주만 돌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주 정도 돌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교육을 받은 것들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 우리가 교육을 듣고 와서 업무에 복직하는 날 뭘 써요? 업무 개선 계획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현업에서 이렇게 적용할게요 라는 것들을 쓰고 그에 따라서 현업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주 단위로 피드백을 받고 좀 짧게는 3주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것들을 관리자가 그 교육에 받은 내용과 업무 개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평가 동의서를 받으라 그랬지만 안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주기는 일반 성과자보다 더 일반 B플레이어 이상보다는 좀 더 이제 자주 가져가는 경향성을 보이죠. 평가는. 자, 그러면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가 일반 성과자보다 더 자주 한다. 이거 차별일까요? 차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규직들에 대한 차별, 정규직 간의 어떠한 그 같은 신분 간의 어떠한 차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반 성과자보다 저성과자들에 대해서 잦은 평가라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리를 짜야겠죠.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요? 저성과자들은 역량 향상을 지원해줄 회사의 필요성이 있고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량을 수시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 그런 논리로 평가를 자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차별도 아니고 괴롭힘도 아닙니다. 이건 법무법인 검토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 뒤에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 주고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평가가 D등급이 나왔어요. 이 D등급은 교육 내용을 제대로 현업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개선 계획에 쓴 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D등급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사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인사 조치? 그 성과 미달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바로 중징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사 조치는 뭐 견책부터 시작을 해서 감봉, 정직하고 이제 해고까지. 그래서 제가 징계해고, 저성과에 따른 징계 해고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사해고보다는. 어차피 절차 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환 배치는 필요합니다.
D등급을 받고 견책 준 뒤에 다시 기존과 같은 업무에 복직하는 게 아니라 자, D등급 나온 게 너가 적성이 안 맞는 거 보구나. 다른 업무를 줄게. 라는 논리로 전환 배치를 하고 다시 교육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교육과 평가는 한 세트인 거고요. 인사조치도 웬만하면 한 세트를 넣는 게 좋은데 좀 부담되면은 교육과 평가 2번 돌고 인사조치 1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사조치가 많이 쌓여 있을수록 그 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육하고 평가하고 징계하고 이거를 한 사이클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저의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환 배치가 어려울 거예요. 전환 배치는 옵셔널 선택입니다. 전환 배치까지 되면은 판례가 제시한 요건, 판례는 저성과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PIP에 입각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회사가 PIP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 저성과자의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개선이 안 돼서 해고한 거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과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은 교육해주고 피드백 주고 그리고 다른 업무 개선, 다른 업무에 수행하는 이런 그 기회도 부여하고 이걸 다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무에서 전환 배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번에 1번 정도는 전환 배치가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서 인사조치가 들어가면서 그 적시적소에 이제 견책을 주면서 지금 나가면은 몇 개월이다 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PIP의 요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은 어떻게 줄까 이런 것들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우리 그 위로금 액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평가 기간은 평균 3년이라고 나온 얘기는 저 판례에서 제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3년이란 얘기는 그럼 반기에 한 번 정도 평가하면 2년으로 끊을 수도 있겠고요. 1년 반으로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성과자든 평가를 자주 해서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을 시키는 겁니다. 평가 결과가 적어도 3개 혹은 4개 정도는 낮은 평가가 집약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역량 개선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를 2년으로 설계를 하고 6개월에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저성과자들이 평가 결과, 저평가가 연속적으로 3년 정도 나온 뒤에 해고하는 거 인정이다 라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3년 일하면 3개의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은 적어도 3연속 저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저성과자로 판례가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기 평가를 통해서 4번 정도의 저평가 등급을 도출한다면 그에 따른 해고를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어떠한 그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평가 방법 역시 여러 가지 그 교육기관도 그렇고 또 다른 직무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아까 전환 배치를 말씀드렸지만 너무 동떨어진 직무로 전환 배치를 하는 것도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그 지점, 대리점 혹은 이제 시골이나 지방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와 연계성이 있는 다른 직무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징계해고 혹은 통상해고 다 정당성이 PIP가 있으면은 인정이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인사조치를 하는 것들을 제가 제안드리고 있으니까 징계해고로 가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사례는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사례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교육 받고 나서 업무 재배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직무 향상을 위한 집체교육과 현업교육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교육 이후에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할 수가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SK 사례 역시 비슷합니다. SK 사례 역시 우리가 업적과 역량과 종합적인 어떤 그 랭킹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요. 보시면은 외부 내부 여기도 오래 돌리죠. 10주 근데 10주를 돌리는 게 좀 힘들고 집체교육만 10주는 아닙니다. 집체교육만 10주 돌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형 모델이 현대차인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단위로 한 사이클 교육과 평가와 인사조치가 한 사이클이 6개월 한 사이클 6개월짜리가 4번 있으면은 저평가 4개 그리고 4개가 누적되면 2년 뒤에 인사조치 이런 식으로 PIP가 설계가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교육제도로 설계 혹은 외주를 맡기고요. 구성원들이 다시 현업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저성과들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립해 주셔야 되고요. 그 평가 결과에 입각해서 징계 양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와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PIP 세부 설계는 보시는 것처럼 체계, 기간 2년으로 할 거냐, 1년 반으로 할 거냐 그에 따라서 한 주기가 갖는 그 기간이 짧아지냐, 길어지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퇴직 패키지 설계해야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상적으로 성과와 역량 미달자를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가져가기를 제안드립니다. 6개월짜리 PIP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6개월짜리 PIP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상자가 D등급 혹은 C등급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어야 돼요. 그러면 PIP 6개월만 더 돌리고 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 정도, 즉 평가 등급 2번 정도는 더 낮은 평가 등급을 확보한 뒤에 인사처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노무리스크 측면에서는 좀 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이클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가장 표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사실 이건 12개월, 10개월, 8개월은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거고요. 한 6개월, 4개월, 3개월 이 정도로만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집체교육을 하고 현업 복귀해서 피드백을 주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종합평가를 해서 기준 충족하면 반드시 풀아웃이 필요해요. 어떠한 PIP 결과 모든 구성원들이 PIP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성과 미달로 징계처분 받는다라고 하면 PIP는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저평가를 주고 해고를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풀아웃, 개선에 대한 그 사례가 있으면요. 이 PIP가 진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향상이 된 구성원들은 풀아웃을 몇 명이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준 미달한 경우에는 인사 조치하신 뒤에 다시 집체교육을 통해서 이땐 집체교육을 해도 되고 집체교육 아닌 내부교육만 해도 되고요. 교육을 e-러닝 같은 것들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다시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했을 경우에는 징계 전에 한번 공고해 보시고요. 그 뒤에 전환 배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환 배치가 어려우면 업무라도 바꿔주세요. 같은 부서에 있을 때 업무라도 바꿔주시거나 혹은 담당하고 있는 고객 라인이라도 바꿔주세요. 그 정도는 가능해요. 제가 볼 때 현업에서 전환 배치하세요라고 해서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사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성과자가 예를 들면은 급여에서 저성과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주 리스크하긴 하지만 나왔다라고 칠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로 바꿀 수 있잖아요. 후생이란 이런 업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같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는 어려워도 업무 재배치는 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현업에서는 하기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한 사이클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자, 집체교육하고 난 뒤에 교육평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성취도 평가, 태도 평가, 서술형 평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직무 복귀하고 이 업무 개선 계획서를 쓰고요. 직무를 수행하고 개선 계획서대로 업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담하고요. 면담 결과 좀 부족하네 라고 하면은 목표를 조정해 주고요. 그 뒤에 면담하고 또 부족하네 라고 하면 목표를 조정해 주고요. 이렇게 외형적 어쨌든 업무 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목표와 낮은 난이도의 목표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종합평가, 업무에 대한 평가와 여기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와 교육평가가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뒤에 징계처분 및 전환 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교육과 평가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성과자를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개선됐을 때 풀아웃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입니다.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면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업무 개선 계획서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정말 드라이하게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인격적인 어떤 수양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독후감 이런 것도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독후감 쓰게 해야지 창업주 자서전 이런 거 읽고 독후감 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현대중공업그룹에 근무했을 때 그때 한 10년 전 정도이거든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 자서전.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을 읽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조치 보시면 되고요. 판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는 뭐 평가, 뭐 적절한 업무 지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평가 기준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 기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성과자 PIP 안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과 등급과 점수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낮은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처분을 하고 나중에 그 인사 등급 자체가 객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과 면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교육도 마인드셋부터 시작을 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 공통 심화 뭐 이런 교육들로 잘 구성이 되면 되고요. 이런 교육들을 외주를 맡기세요. 이런 교육들을 이제 아마 자체적으로 개발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고요. 외주를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안에는 성격 검사라든지 지금 나의 어떠한 자아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좀 꼭 포함이 되면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본 뒤에 좀 바뀌는 경우도 정말 적지만 있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에서 뭔가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들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 프로그램들이어서 아마 이런 뭐랄까요 교육 업체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 이런 것들, 시간 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PIP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장기적 관점의 인력 감소 방안까지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권고와 이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만 바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저성과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성과자 관리라고 해도 우리가 교육과 평가와 인사 배치와 전환 배치와 인사 처분 다 사용자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에 입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무언가 누가 삐까뻔쩍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사권의 조합이다라고 보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잔류자에 대한 성과 관리로 이제 조금 한 30분 정도 강의를 더 하고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 직무 전환을 할 때 예. 재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기존 직무, 기존 업무와의 유사성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따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해하기로는 배치는 회사의 권한이라서 그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으면 된다. 임금이나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치 전환이 PIP 안에 있는 배치 전환의 목적은 업무 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전환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저를 갑자기 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배치 전환이고, 근데 PIP 안에 있는 배치 전환은 이 사람 역량 향상인데, 역량 향상은 어쨌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왜냐면 이 사람은 저성과자로 선정한 거는 과거 히스토리컬리 이 사람이 저성과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직무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 적성이 여기에 안 맞으면은 여기에서 극대화하도록 회사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치 전환할 때 유사한, 그러니까 그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그 직무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순수한 의미의 배치 전환은 어디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성과자들을 선정을 하고 너 다른 업무도 해봐. 이 업무도 못하면 진짜 저성과자야. 우리가 개선 여지가 없어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갑자기 대리점으로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혹시 저희가 보통 입사 5년차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풀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 경력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 와서 채용 직무를 나름 선택은 했지만 예. 성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경력직은 사실 회사에서 보기에는 바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혹시 저희가 이제 얘는 딱 1년 써봤는데 아니다, 우리 회사에 너무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재배치 해야겠다,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근데 좀 성급하게 판단될 수 있겠죠. 그 경력직을 채용을 했는데 한 1, 2년 만에 이 사람이 좀 미달한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직 적응 기간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중간 이상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한 4, 5년 정도는 지나야, 그래도 좀 4, 5년까지는 많아도 적어도 3년 이상은 지나야 되겠죠. 그래도 경력직은 바로 써먹으려고 데리고 오는 건데, 이제 일종의, 그러면은 적응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일종의 저희 채용 실패인 거죠. 그거는 채용 실패 좀 인정을 해야 되죠.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보상 뭐 사이닝 보너스 이런 거 잘 활용하실 테니까 그런 뭔가 이제 감액으로 좀 이제 해지를 좀 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온 다음에 바로 저성과자로 보낸다? 이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제 조금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면 네. 사실 이제 그 TO가 주잖아요. 네. 직원 TO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은 챙겨져 나와야 되는 직원을 선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축소돼서 이제 그 잉여 인력이 된 구성원들을 근데 예예예. 이제 경력직 중에 이제 조금 아니다 싶은 분들을 조금 쳐낼까 싶었는데. 바로 쳐내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문에 뭐 AI 팀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AI 팀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마침 그 AI 팀에 눈에 가시가 한 명이 있었죠. 근데 여태까지 저희 회사의 스탠스는 그렇게 돼도 그냥 빈자리 다 꽂았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AI 하려고 데리고 온 팀의 그건데 이 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너 그 현장 영업 갈래? 아니면 나갈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그거는 문제 없죠. 그거는 뭐 권고사직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네, 단 이제 그러면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1년밖에 안 된 구성원이다,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성과제로 선정한 뒤에 배치 전환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그 저성과제로 분류하기도 충분하고, 그런 전제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배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조직 개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맞는 조직이 없어요. 영업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가서 이후에 한 2년 정도 저평가를 준 다음에 PIP 한번 돌려서 3년 차에 이제 아웃시키는 거, 그렇게는 세팅할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3년 내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